송기섭 진천 군수가 조기에 사퇴하며 충북지사 선거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수성에 나섰습니다. 충주시장 유력 주자인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를 찾은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충북대 의대가 이번 배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송기섭 진천 군수가 오늘 군수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조기 사퇴하며 배수의 진을 친 건데요. 수성에 나선 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은 충북 홀대론을 부각시키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리 3번 연임한 송기섭 진천 군수의 퇴임식은 군민들을 화랑관으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10년의 군정 성과를 직접 발표한 송 군수는 이제 165만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새로운 시작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 있든 충청도,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군수로는 처음 충북지사에 도전하는 만큼 조기에 퇴진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임하는 열의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전을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는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추진으로 충북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충북도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법을 서둘러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이런 역차별과 소외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동참했고 이어 장동혁 대표도 만나 재차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내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안에 충청권 도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충북 세종과의 통합 노력을 명시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임호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선 조직 안정과 공천관리위원회 가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북의 대응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당장 이번 지방선거 전 대전 충남 통합에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충청권 100년 대계를 세우는 논의는 충북이 주도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소외된다면 100년 뒤 충북은 산업도 인구도 줄어든 또 하나의 변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민심이 선거 초반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북 여야의 명절 여론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진균 회장은 오늘 충북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등록 이후 첫 일정으로 모교이자 교장으로 재직했던 청주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에 나섰던 김 회장은 이번에는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앞서 김성근 전 부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도 모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창규 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배 더 잘 사는 경제도시 건설을 목표로 민선국이 시장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중앙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천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재종 전 옥천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와 옥천형 기본소득 설계 등을 공약하며 옥천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충주시장 선거의 유력 주자로 꼽혀온 만큼 지역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전기업자에게 1,0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전 사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업자를 소개한 사람이 가로챘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자 김 전 사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항소 계획이 있으신가요?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차분히 그냥 생각해. 아직은 정신이 없어서. 김 전 사장의 정치자금법 1심 유죄로 다가올 충주시장 선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4년 두 번의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지역 내 인지도가 높았던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있어 출마 자체는 가능하지만 1심 유죄 판결은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내부적으로 공천 기준은 마련됐지만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력한 후보의 등판 가능성이 낮아지며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 출마 예상자들은 제각각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음성 생활용품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오늘 오전 주식회사 하이베러의 음성군 맹동면 제조공장과 서울 성수동 본사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안전관리 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통합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교통대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통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충북대 주장과 달리 기존 합의 유지와 재투표 불가 입장을 고수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충북대가 수년간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재투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북대는 교통대와 합의서 변경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존 합의서를 변경하지 않고 통합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충북대 의대를 방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적정화 등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원이 49명에 불과했던 충북대 의대가 이번에 정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최종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대 의대를 찾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강의실과 실습실을 둘러보며 2사학번과 2호학번 160명이 의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받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실습은 본과인 의학과에 진입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충북대 의대는 리모델링을 하며 실습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분반 수업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하던 상황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훌륭하게 해주셔서. 김 장관은 대학, 의대,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의대 정원 조정을 앞두고 교육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별 정원 규모를 조정할 때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화 같은 교육 여건 측면에서의 고려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의대로 불리는 충북대 의대는 지난 2024년 49명이던 정원이 200명으로 늘며 전국 의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 유예 결정으로 증원 전 인원만 뽑았지만 여전히 공식 정원은 20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이전보다는 많고 2022년 증원 당시보다는 적은 선에서 전체 의대 정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이 강화되고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200명 사이이면서도 교육 여건이 허락되는 선에서는 최대치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대학의 신청을 받아 대학별 정원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기초의회 48개 선거구 중 4인 선거구가 충주시와 진천군 단 2곳에 불과해 중대 선거구제가 사실상 소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에서 5인 이상 선거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불합리한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기 위해 자체 조사에 나섭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 건전한 조직 문화를 저해함에 따라 이달 중 설문조사를 거쳐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합동으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난방용으로 부정 사용하던 농민이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11월 면세유 955리터를 가정용 난방 보일러에 사용한 70살 농민을 적발해 세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농민에게는 면세유 감면세액과 가산세 40%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